예, 정부가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사작전상 어떤 변화가 생기고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 짚어보도록 하죠. 자, 홍현주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홍 기자, 자, 군사합의가 이제 효력이 정지된 게 이번이 이제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오후 3시부터 효력 정지가 된 9.19 군사합의 1조 3항 비행 금지 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요, 고정익 항공기, 그러니까 전투기나 정찰기 같은 고정익 항공기는 동부 40km, 서부 20km 지역 안에서 비행이 금지됐습니다. 또 헬기와 같은 회정익 항공기는 10km 안에서 이 파란색 구역 안에서 비행이 금지가 됐고요. 무인기는 동부 15, 서부 10km 안에서 띄우지 않기로 정한 겁니다. 이 조항 때문에 송골매와 같은 우리 무인기가 뜨지 못했고 이북 지역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군은 당장 무인기를 전진 배치해서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파악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한미군의 정찰기들도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레이지 호크, 저고도에서 저소음으로 비행이 가능한 이 크레이지 호크, 또 대북 감청 임무에 특화돼서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 북한군 통신 등 신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가드레일도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북한이 앞서 이제 2번의 위성 발사는 실패했는데 이번에 3번째 성공했다, 북한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오늘 아침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밝은 미소를 띠며 작업자들과 함께 환호하는 모습이죠. 위성이 정확히 궤도에 진입했다, 성공했다는 게 북한 주장입니다. 북한은 만리경 1호가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전 10시에 관제소를 이렇게 찾아서 이 만리경 1호가 괌 상공에서 미군의 주요 군사기지 구역을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을 김정은 위원장이 봤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합참도 북한 정찰 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정상 작동 여부에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2차 발사 실패 3개월여 만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엔 무기 지원을 대가로 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배경이 됐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찰 위성이 우리 안보에는 어떻게 위협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해 말 이게 북한이 위성 시제품 탑재체에서 촬영했다면서 공개했던 인천과 서울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군사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조악한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 사진의 해상도가 20m 수준입니다. 그게 가로 세로 20m를 점 하나로 표현한다는 뜻이거든요. 1년 만에 큰 기술적인 진보가 있지 않는 이상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정찰 위성도 해상도가 한 3에서 5m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이게 어떤 수준으로 보이냐면 함정이나 전차, 트럭 등은 식별할 수 있어서 군사적 효용성은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요 시설과 군 기지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선제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이 추가 위성 발사를 성공한다면 정확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만리경 1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호, 3호, 4호 같은 개량이 계속 나올 거예요.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받거나 아니면은 장비를 부품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